S마켓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미국에서는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총을 맞았을 때 트럼프의 승률을 70%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티켓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게 역전이 돼요. 헬스팀이 올라가서 53%. 살려던 왜 이렇게 없는 거지? 살려던. 다시 120점이 내려가고 트럼프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 격차가 지금 한 2% 3% 정도 다시 거기서 상승세요. 조금 올라가고 차 열어놔서 왜 모르는 그 차 열잖아. 열어봐. 이렇게 열어봐. 이렇게. 오늘 중이나 아니면 이렇게. 트럼프가 오히려 앞서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사이트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너 따라서 이거 차 열어놨어. 하이라이트를 받아야 돼. 서서 뭐 스라이드에서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상태에서 이 보여지고 있는 이 현상이 도대체 뭘까? 이 이유가 뭘까? 이게 트럼프가 원한 이게 주의를 원한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는 원어도 안 돼. 많이 연구만 하잖아요. 20년 정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집중되는 이 언론의 주의를 벗어나시키려고 애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걸 보면 조지아 그 주지사하고 있는 브라이언 캠프라고 하는 사람 같은 공화당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공연하게 시위를 막 걸고 주근스럽게 못할 사람이란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론에 갑자기 관심이 글로가 쫙 쏠려가는 거예요. 조지아는 잘못하면 이 개혁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민주당 힘이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분란을 일으켜요. 이렇지 않으면 언론의 시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좀 그래. 못해버리는 이거 봐야지. 잘려잖아. 왜 보면. 현상을 분명히 근데 그 속에는 보면 얼마 안 돼. 얘네도 안 되는 거 안 돼. 조병재 경남대학교 초빙석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는 중부지방에 열악한 동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청계천 산책로도 계속해서 통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으로 호우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된 비구름은 중부지방에 자리해 있고요.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의 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60mm가 더 내리겠고 많게는 8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한 단계 완화됐지만 여전히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며 날이 무덥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0도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2도가 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물결도 더해지면서 해안가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저지대 침수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오늘 20건이 넘는 소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침수된 도로에 배수를 지원하는 등 24건의 안전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짜로 이걸 이렇게 열어보라고. 하여튼 왜 보냐? 응? 그거는 안 돼.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그거는 안 돼.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와 산천 등 모두 6개 시군에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 6건 등 그거는 안 돼. 1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다행히 인명이나 큰 시설 피해는 없고 모두 안전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제9호 태풍 종단의 영향으로 이놈이. 하얀 심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행정안전부가 큰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이게 지금 못하네. 부산 해봐. 부근에서 해봐. 차량 16대가 물에 이거 해봐. 잠기고 경남 양산 산업단지 잡아봐. 조성 현장에서 잡아. 토사 유출이 해봐, 발생했습니다. 먹어봐. 또 인명군 먹어봐. 정도 3건을 비롯해서 새벽 못 4시까지 먹잖아. 이어진 태풍 관련 소방 못 활동은 먹잖아. 전국에서 모두 72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지리산과 계룡산 등 8개 국립공원에 200여 개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둔치 주차장과 해수욕장도 폐쇄했습니다. 맛있어. 고령의 유로티즘 환자에게 억지로 손을 먹으면 안 돼. 완쾌도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 억지로 손을 먹이지? 관계자들이 저는 경찰에 안 돼. 입건도 있습니다. 70대 할머니에게 전립선 보조제를 팔기도 했는데요. 차에 박이면 상관없지. 건강 보조식품에 의지하던 할머니는 결국 숨졌습니다. 유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책도? 차를 책.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니라는 생각도 했는지, 얼마나 혹시나 했는지 사실은 병원 치료가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차를 채가. 정말. 병원에서 처방하는 혈압약은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만 특정 비타민을 먹으면 조기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파는 다단계 업체의 강연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리버티즘과 고혈압을 앓던 70대 여성 A씨도 이들의 케이스였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병원 약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A씨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결국 A씨는 건강보조식품을 300만원어치 넘게 구매해 병원약 대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월달에 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받았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그러다 3달 만에 검사를 받아도 너무 나빠집니다. 병력도 너무 올라갔고 류마티즘 그러니까 염증 수치도 집자도가 올라가고 이래서 어머니한테 진짜 전화를 하셨대요, 병원에서. 이런 A씨에게 업체는 건강보조식품을 계속 권했습니다. 기운이 없다고 하니 배변으로 더 빼내야 한다며 구매한 제품을 먹어보라고 하고 배뇨 문제로 고생하자 전립선 보조제를 팔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A씨가 업체 말을 듣고 눈수술까지 취소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머니한테 이게 판게 소설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 이런 것도 못 먹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낳고 뭐 이거를 다 나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밝히시라 그 정도까지 얘기하지 말라. 병원보다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던 A씨는 폐혈관을 펴져 의식을 잃었다가 지난 6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다단계 업체가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효과를 과장하고 A씨의 치료를 방해해 상태가 악화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병의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 등간술이 약간 궁금해서 제약회사에 된 거예요. 등록도 있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임상실험을 해서 제품이었어요. 그 증명 갖고 오라 증명 그 증명 자료를 갖고 오라고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제품을 공개를 받겠다는 것도 여쭤보는 거죠. A씨 가족으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A씨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까지 내렸지만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인데요. 법원의 판단을 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살 때 아버지 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친 18살 A군.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겹게 치료를 이어갔지만 결국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후 1년여 뒤 아버지는 A군 앞에 나온 생애보험금 3억여 원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어머니와 이혼했습니다. 지금과 한쪽에 안 들려가지고 되게 너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아버지가 보험금으로 저한테 시원하게 해주고 경험해줬으면 그래도 교육진까지 아니어도 경증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후 어머니에게 50만 원씩 드문드문 보내주던 양육비도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A군은 지난 2018년 아버지를 상대로 보험금 3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도 내려졌지만 아버지는 주소를 옮겨가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니 숫자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아빠 이름이 평생 나왔는데 돈이 없고 A군의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 압박 절차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기고 또 다른 압박 수단을 찾아야 하는 지금의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양육자에는 생명 중 6개 국민 최대이긴 한데 양육자가 있다고? 지금 당장 양육비가 제수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워낙에 밖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도 이제 스스로 논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쪽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혼가정 양육비 이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원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사건을 일부에 해당했는데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또 노태학,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서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의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데 이번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청장에 보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내일 대검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가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에도 연 3.5%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는 13년속 동결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가가 넉 달째 2%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5월 말 금리를 시작하는 조합 속도가 20%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대표자를 사람들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르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가계대출 오름세도 꺾이질 않아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선 전제돼야 될 거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좀 잡히고 현대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나마 10월에 좀 일찍 인하가 함께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5% 유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반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성장률 지표 자체는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인하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건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영입니다. 기아가 전기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배터리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안전 제어를 수행을 하고 위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 점검과 긴급 출동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상태 등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상 점검을 제공하고 배터리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존 기간 안에 무상으로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서 승강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별일은 없는데요. 승강기 문이 이렇게 닫히자 가방에 꽂아 넣었던 알루미늄 매트를 이렇게 꺼내더니 등지고 서 있던 여성의 머리를 세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손으로 막고 밟아서 쳐보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주지사진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장을 보고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흉기를 휘둘러 치려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 체포했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골목길을 자세히 보시죠. 한 남성이 등장하더니 길에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가는데요. 이를 놓치면 또 뒤따르는 경찰들이 재빠르게 검거에 성공합니다. 지난 2월 부산 서구형 길거리에서 서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권모씨가 경찰에 붙잡힌 장면입니다. 권씨는 피해자 얼굴에 싹둑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기사화되는데 알고 보니 전직 축구선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로부터 반여진 지난 어제 부산지법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는 했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할 것이라고 질타했는데요. 앞서 권씨는 기소된 후에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로 수사받았는데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다가 말았겠지.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공식 등록된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 할머니가 11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레라의 가족들은 SNS 계정을 통해서 그녀가 자신이 원한 대로 평화롭고 고통 없이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고 부흥을 알렸습니다. 지난 1907년 3월 미국에서 태어난 모레라는 지난 3월 117세 생일을 맞았고요. 기네스 기록의 세계 최고령자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후 두 번의 세계대전과 스페인대전을 모두 겪었고 113세였던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차 보고 있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차 보고 놀자. 장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며 임종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학수. 볼리비아에서 강쪽에 갇힌 기노돌고래가 주민들에게 구조돼서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볼리비아 산타로스주의 야카타리 강변에서 돌고래가 발견됐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강쪽에 갇힌 돌고래를 일단 강 깊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함께 강요했습니다. 봄색깔이 영광으로 뛰는 돌고래는 어제보다는 남미 아마존강과 오리노코강 위협 감시기에서 발견이 되는 아마존강 돌고래와 미국 루이지애나 분지 등에서 발견이 된 알비노 큰 돌고래입니다. 아마존강
동물에는 씨발. 감시에서만 살고 태어날 때는 녹색이 야, 다 먹었네. 아니지만 다 먹었네. 분홍색이 발달합니다. 다 먹었지? 먹고 놀자 장난감.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협상 타결을 위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직접 중동으로 가서 외교전을 펼쳤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고급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 깔린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 피라민 수천 명이 머물던 학교에 아예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희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صار 8 أغسطس حتى اللحظة نتحدث عن 9 مدارس مأهولة مدارسية فسبق قوات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كان آخرها مدرسة التابعين. 가자 중부의 시장에도 폭탄이 떨어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네타냐후 총리. 다 먹었다. 박수.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며 전쟁의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다짐했던 이란은 일단 가자지구 휴전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란 통명수비대는 미국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란군은 성급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중재를 위한 중동 순방에서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른 블링컨 미 국무장관.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미국의 가교 제안을 수용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하마스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하마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장기 점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매우 분명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수.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cept withdrawals from Gaza, and Israel has agreed to that. 사랑해요. 중요한 건 시간이라며 바이바이. 며칠 내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안녕히 다하겠다고 계세요. 밝혔지만 가자지구 휴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